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선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기관의 매수로 상승했습니다. 이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 기관이 그대로 받아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13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하면서 외국인과 동반 매수로 시장 지지해졌습니다. 코스피가 2,771선 그리고 코스닥은 940선 눈앞에 두고 마감했는데요. 양시장 모두 상승 종목수가 더 많았던 만큼 지수의 상승과 함께 수익 내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정재훈 전문위원 그리고 이주현 전문위원, 김선윤 전문위원 이렇게 세 분 함께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도 저희가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상승으로 일단 마감을 했고요.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네, 미국 시장이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어요.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고, S&P 500 지수하고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정고점권역에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우선 한국 시장 같은 경우 전날 좀 괜찮은 주가 흐름들이 좀 보였었죠. 하지만 이제 오늘은 조금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뭐 약세, 약보합 정도, 뭐 그 정도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시장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게 유동성 자체가 여전히 좀 풍부한 그런 상황들이에요.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는 얘기는 대기 매수 자금이 여전히 좀 많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장의 유동성 여전히 뭐 고객인 탁구는 60조대를 좀 기록을 하고 있죠. 신용잔고도 19조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주식을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주린이분들 같은 경우는 막연하게 주가가 올라가기를 좀 바라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수 여기에서 더 치고 올라가 봐야 뭐 한 2% 내외? 뭐 그 정도로 전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지수는 좀 많이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지수상으로 보더라도 고점권역대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번쯤은 쉬어서 다시 재차 고점을 치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뭐 선물 쪽에서 좀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선물에 있어서의 목표치는 도달을 했습니다. 중기적인 목표치는 도달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지수도 선물 지수도 크게 치고 올라가기는 좀 힘들다, 버겁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업종 대표주들, 뭐 대형주들을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간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종목군들도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업종별로 좀 순환매가 좀 나올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 순환매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지수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을 좀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지수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한 반면에 중소형 섹터들 같은 경우, 중형주 섹터들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기록하지는 못했거든요. 지수를 좀 보게 되면 코스피는 사상 최고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지만 중형주 섹터들 같은 경우는 지수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못 갔죠. 소형주도 마찬가지로 신고가의 흐름들을 가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쪽 섹터가 좀 덜 올랐던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으로 좀 더 포인트를 좀 잡고 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 투자 전략 자세하게 전달해 주시죠. 예,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지수보다는 뭐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수 관련 대형 섹터들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좀 잠깐 보게 되면 몇몇 개만 좀 쭉 돌려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가총액 1위 기업과 2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횡보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LG화학 같은 경우 탄력이 조금 다소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21선에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제 조정기로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일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 21선 깨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21선 부근대에 다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자동차 섹터도 마찬가지로 21선에 대한 지지 여부 부분들이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다 자동차 쪽,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지금 21선 쪽에 있어서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들 기업들이 만약에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그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IT, 2차전지, 자동차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박스 번역으로 이격 조정에 좀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IT 쪽 섹터를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못 올라가고 있으니까 대안적인 그런 부분들로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기 같은 거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못 올라가죠. 근데 삼성전기는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또한 LG 디스플레이 또한 마찬가지로 신고가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러면 결국 이들 종목군들 못 올랐던 기업들이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수가 조금 주춤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뭐 한국전력,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는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들 기업들이 좀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시장은 조금 더 쉬어갈 수 있다.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러셀 지수가 여전히 뭐 오늘 좀 숨고리가 나왔지만 신고가대의 흐름들 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중소형주 쪽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똑같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상당수의 중소형주 종목군들이 기술적인 흐름상에서 횡보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제 그들 종목군들이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박스 권역에 있던 종목군들 중에서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는 종목군들을 유심히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대체적으로 IT 소부장 쪽, 그다음에 2차 전지, 5G, 뭐 정부 정책 관련주들, 뭐 그러한 기업들 쪽에서 횡보의 모습을 보이다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끝난 부분들은 아니에요. 뭐 IT 소부장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이슈적인 그런 부분들에서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들 발주를 시작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핵심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장비사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관심 번역에 봐야 된다라는 거, 조정 시에는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5G 같은 경우도 미국의 이찰이 끝났고 삼성 쪽에서도 이제 설비 투자 부분들이 아니죠. 부품, 납품을 하기 위한 생산을 시작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물론 올해 연말부터 시작을 했지만 올해보다는 내년도 연초 부분들로 넘어갔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생산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가 좀 아직까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 포인트를 좀 잘 잡아야 된다는 부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정부 정책 수혜주들 같은 경우, 뭐 그린 뉴딜이라든가 탄소 배출권에 관련된 종목군들, 뭐 이런 종목군들 여전히 좀 봐야 되는데, 사실 폭력 쪽이 좀 가장 크게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숫자가 여전히 찍히고 있는 거는 폭력 쪽이에요. 그 다음에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태양광 쪽이죠. 태양광 쪽에서도 여전히 좀 봐야 된다라는 거. 뭐 OCI 같은 경우는 태양광 쪽인데 올라간 것도 없죠. 폴리실리콘 가격, 뭐 태양광 쪽에 수요가 많다라면 폴리실리콘 가격은 당연히 좀 올라가겠죠. 또 이러한 종목군들 흐름들 안 나온다고 해서 버리거나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가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오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좋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삼성전자에서 글로벌 전략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도의 전망이라든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뭐 전반적으로 아마 회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기에서 이제 디램 쪽, 반도체 쪽에 있어서 설비 투자는 어떻게 할 거고 그런 계획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럼 아마 내년도 시장에서도 공격적으로 좀 설비 투자를 좀 진행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원희가 IPS가 있죠. 원희가 IPS는 신고가 흐름에서 단기 박스 권역에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면 뭐 굳이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나왔을 때, 뭐 그럴 때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면 괜찮지 않나 싶고요. 여전히 뭐 내년도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종합장비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주동시에. 네, PSK라는 좀 기업도 있습니다.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러한 종목군들 좀 보신다든가. 네, 소재 쪽에 있어서의 동진세미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 형태로 좀 들어갔어요. 절반 정도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나와주고 난 이후에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고점권역까지도 한번 시도가 좀 나와줄 수가 있을 겁니다. 소재 쪽에 있어서는 소재 국산화의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죠. 그럼 이러한 종목군들도 조정 시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유진텍스 같은 기업도 있을 겁니다.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장비사 쪽에 있어서 견조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어느 정도 좀 눌림목 구간을 완성을 하고 난 이후에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와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한 번쯤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이외의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좀 잘 찾아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뭐 이러한 종목군들이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내년도에 개최됩니다. 내년도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을 하죠. 그럼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 뭐 여전히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지금 이슈에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면서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가 되면 참여 기업들 같은 경우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이중항체에 대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죠. 올해 같은 경우도 기술 이전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아마 내년도 이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그러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뭐 오스코텍이라든가 아니면 셀리버리 뭐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최근 들어 좀 많이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순절 대응을 하게 좀 짧게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종목군들을 본다든가 아니면 매드팩토 같은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으로 좀 진행이 되니까 리스크의 관리는 짧게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한 달 정도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종목군들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수급 개선주를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 네페스예요. 네페스가 작년도에 2019년도에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난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박스권역으로 장기 박스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실적이 올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주가는 빠지지 않고 있다는 거. 내년도 시장에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전히 좀 박스권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조정 시에 매수 관점이 좀 괜찮다.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게임주예요. 웹젠입니다. 웹젠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역이에요. 이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을 하면 뭐 조정 시에 매수 관점을 좀 보이게 된다면 저는 4만 원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제가 오늘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서울경제 홈페이지를 좀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쪽으로 좀 들어오시면 괜찮을 거거든요. 내년도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종목분들에 있어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들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2월 17일 목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양시장은 상승으로 나란히 마감을 했습니다. 기관이 양시장 모두 매수를 해줬는데 어제 개인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고 또 외국인도 코스피 시장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양시장과 함께 또 선물 시장까지 함께 매수해주면서 시장 받쳐내줬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경제 지표와 부양책 진행 상황 그리고 FOMC 회의 등을 주시하다가 등락을 거듭하다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확인하시죠. 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 양상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홀로 또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2022년까지 랜드 설비 투자 확대를 공격적으로 유지할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정을 받으면서 0.4%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0.85% 상승으로 11만 8,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LG화학은 0.2% 상승입니다.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이 가파른 성장 기대감에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달 들어서 지속적으로 매수해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82만 1,000원으로 0.2% 상승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흐름인데 카카오만 혼자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0.4% 상승으로 37만 3,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오늘도 파란불 이어갑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 조정받는 모습들입니다. 1.5% 하락으로 34만 8,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현대차 보합권이고요. 삼성 SDI 0.18% 파란불로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 방향이 갈렸습니다. 코스피는 0.1% 하락으로 2,768선, 그리고 코스닥은 0.1% 상승으로 940선에 올라서면서 출발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역시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입니다. 시젠만 혼자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1.05% 상승입니다. 시젠 11월 진단키트 수출 금액이 사상 최대에 달하고 또 타액 진단키트 개발도 전망이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200원 오르면서 21만 2,500원 선으로 출발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나란히 파란불 켜내고 있고요.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알테오젠과 HLB도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양상입니다. 펄어비스가 최근에 급등을 뒤로하고 오늘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고요. 0.8% 하락으로 26만 7,700원으로 출발합니다. 카카오게임즈 보합이고요. 에코프로비엠 1.5% 상승입니다. 일단 양극재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 확보로 중장기적인 수혜가 예상된다는 긍정적인 평가 따르고 있습니다. 15만 9,800원으로 출발했고요. SK머티리얼즈 2.04% 상승으로 31만 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웹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픈맨 정재훈 위원님 다시 만나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개장이 됐는데 오늘 양시장 방향이 갈렸습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0.2% 그리고 코스닥 0.07%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개장 상황 다시 한번 전해주시죠. 예, 시장이 약세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지수로만 보게 되면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 요인인 그런 상황들이고요. 사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는 더러 상승을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지만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슬슬 좀 보여주는 뭐 플러스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뭐 큰 폭의 하락은 없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이 부분들이 수급적으로 볼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외국인 쪽과 기관 쪽 전날 같은 경우는 양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출발은 일단 매도 우위로 좀 지수 출발을 좀 해주고 있다라는 거. 지수 쪽보다는 오히려 종목 쪽에 좀 집중을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 그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제 IT 쪽 섹터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뭐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이 박스 번역에서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뭐 월덱스 같은 경우도 뭐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이녹스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IT 쪽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이 숨고르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는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종목장은 여전히 좀 지속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최근 들어서 뭐 이슈 쪽에 있어서 이 종목군들의 등락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여전히 시장 쪽에 있어서 놓고 봤을 때는 악재보다는 호재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같은 경우는 크게 일단은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이슈와 이런 모멘텀거리를 갖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세일링 관점으로 좀 봐도 좋겠지만 그 부분들이 아니다라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혹은 그런 부분들을 싫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도를 좀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구간에서 최근까지 올랐었던 대형 섹터들, 대형주들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보자라는 얘기가 사실 나오지는 않아요. 너무 많이 올라가 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체적으로 대안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뭐 대안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오늘도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내년도에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못 올라가 있던 그런 기업들, 뭐 한국전력도 포함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국전력이라든가 아니면 KTNG 같은 기업들도 올라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좀 본다든가 아니면 매수 쪽에서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뭐 오리온 같은 기업들도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나 싶어요. 뭐 오리온 홀딩스도 마찬가지가 좀 되겠고요. 뭐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포커스를 좀 맞추고 보게 되면 시장에 있어서 뭐 크게 어려운 부분들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개장 상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렇다면 우리 오픈맨 정재윤 위원님 오픈맨에서 LG전자 관심주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후로 흐름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네, LG전자 매수하셔야죠. 일단 뭐 정고점 자리 때 돌파 시도가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은 월봉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2017년도에 주가가 약 한 11만 원대였었어요. LG전자의 실적을 좀 보게 되면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18년도에 2조 7천억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줄어들었다가 올해 3조 1천억대의 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내년도에는 더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성 적자 휴대폰 사업 쪽 접고 있죠. 다 넘기고 있죠. 그다음에 전장 쪽에 있어서 공을 들였어요. 그 이제 결과물이 좀 나올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실적이 내년도에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뭐 5자리에서는 뭐 그냥 매수해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적어도 뭐 6자리 정도는 가줘야 어서 팔까 뭐 그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거든요. 여전히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뭐 LG 디스플레이나 뭐 이런 지주사 LG 쪽도 여전히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지주사 LG도 박스 번역에 있고 올라가지 못했죠. 삼성물산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올라가는데 지주사 LG 자회사들의 실적이 좋게 되면 LG도 당연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LG전자 못 샀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런 기업들도 조정 시에 살포시 매수해 놓으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렇게 조정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실적 개선 가능성 그리고 지금 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 유효하다라는 전략 주셨고요. 조정 시에 매수 접근 전략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전에 또 관심주였죠. LNF 어제 정말 폭발했습니다. 앞으로 또 대응 전략 어떻게 볼까요? 예, LNF는요, 재수예요. 제가 이렇게 갈 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공시가 좀 나왔었죠. 공급 계약 공시가 좀 나왔는데, 소재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그냥 추세대로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수익이 좀 많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고점이 어디에서 형성이 되는 그런 부분인지 모르지만 뭐 증권사 리포트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8만 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얼추 다 올라왔다라는 그런 가정을 해보게 된다라면 지금까지 따라 들어갈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원금 정도만 좀 회수를 해보세요. 뭐 1,000만 원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80% 수익이 났다 그러면 800만 원이 수익금이 되겠죠. 그러면 1,000만 원만 빼놓고 800만 원만 좀 가지고 가보세요. 그러면 그 종목군들은 이제 추세가 끝날 때까지는 좀 쥐어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생기겠죠. 그리고 그 돈이 있으면 새롭게 돈을 좀 매수를 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종목군들은 새로운 종목군들, 8만 원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일단은 다른 종목,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NF 지금 보유자의 영역이다. 신규 접근보다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일부 차익 실현하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정재훈 전문위원 지금 장중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관심 주었던 현대제철, 링네트 같은 종목들도 지금 40%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공개 방송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전략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이주현 전문위원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도너 리포트 포트폴리오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이주현 전문위원의 도너 리포트 포트폴리오 함께 하셨습니다. 위원님 바로 만나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지금 총 누적 수익률 이전이 206%까지 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또 삼화페이드 이틀째 지금 상한가 치고 있는데 이와 함께 나머지 종목 시그널들도 같이 한번 주시죠. 네. 전체적으로 시장은 이제 상승 추세 흐름 타고 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가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제 가장 추세를 명확하게 이제 상승 추세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에 이제 저항도 없는 신고가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쪽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대형주들 위주로 좀 단기적으로 시세가 좀 강하게 나왔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수적으로 이제 좀 치고 올라가기에는 삼성전자라든지 대형주들이 지금 약간 기간 조정을 받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신 것처럼 10일 이평선을 뭐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 코스피도 기간 조정 끝내고 다시 상승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대형주들에서 중소형주들로 수급이 좀 옮겨간 지 한 2, 3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코스닥 쪽으로의 중소형 섹터들, 종목들 위주로 지금 상승 흐름이 좀 괜찮게 나와주고 있고, 각 섹터별로 지금 현재 보면 뭐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도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CS 윈드라고 대장주가 움직이고 있고요. 뭐 진단키트도 시젠 대장주가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수소 쪽에서도 가장 강한 대장주 하나 정도씩 이렇게 해서 각 섹터별로 지금 대장급들은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무난하게 움직이고 있고 상승세도 강하게 좀 붙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산화알미늄을 이제 돈모리포트에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포트폴리오에 이제 포함을 시키지를 못했어요.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생각했던 시세보다 너무 종가에 많이 올라오는 바람에 포함시키지 못했었는데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지금 관련해서 뭐 안티바이러스 페인트 이야기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11월 달에 이제 급등을 했던 부분인데 반도체 에폭시 관련해서 어저께 소식이 있었어요. 기술 이전을 사마페인트가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부분인데 기존에 이제 그 반도체 패키징 후공정에서 패키징하는 부분에서의 이제 불량률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신기술이고 뭐 생산성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사마페인트가 이제 급등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부분이 이제 일본에서의 이제 의존도가 한 87% 정도가 됐는데, 이번에 이제 사마페인트가 기술 이전 받았기 때문에 한국 기술로 대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부분에서 주가 급등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그 거래 대금이 없던 종목이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을 하게 되면 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추격 매수는 가급적이면 좀 자제를 하시고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 오늘 뭐 문의 주신 부분들 많은데 한농화성 관련해서 물어봐 주셨는데 지금 한 7% 정도 도너리포트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 이제 7% 정도 수익권인데 이 종목 역시 2차전지 관련주고요. 급등 이후에 기간 조정을 거치는 모습 박스권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포트폴리오에 이제 편입을 시켰죠. LG 이제 에너지 솔루션이죠. 그리고 한국화학연구원하고 같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을 개발 중입니다. 국책 과제로 개발 중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배터리데이에서 여러분들이 테슬라 배터리데이에서 보셨겠지만 궁극적인 이제 배터리가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는 전고체 배터리 충전 속도라든지 지속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중에 가장 강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이쪽 2차전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중에 대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시세가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문의 주신 종목이 효성중공업인데요. 효성중공업 지금 2차전지 섹터들 다 올라갈 때 수소차, 수소 관련 섹터들 다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9월달부터 이제 박스권 수렴하면서 기간 조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이평선을 좀 돌파해주면서 거래량이 나와줬는데요, 오랜만에. 요거 때문에 이제 문의를 주신 것 같아요. 외국계 매수도 유입되고 있는 것 같고 매수 시그널 어떻게 보시냐고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자 이제 뭐 박스권 흐름이고 주가가 아래로 이렇게 방향을 좀 주다가 위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저께 거래량 들어오면서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수렴 후 살짝 아래로 이렇게 트릭을 주고 올리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1 이평선 위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여기서는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규로 접근을 하신다면 오늘 음봉으로 지금 눌림 잘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3일 정도 분할 매수한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고 61,000원 정도 5일 이평선 정도 기준을 잡으시고 손절선을 거기 이탈 안 하면 끌고 가보는 전략으로 한번 해보신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조금 여유 있게 보시겠다 하신다면 거래량 들어온 어저께 그 캔들의 저점을 기준으로 잡으셔도 돼요. 그래봐야 지금 매수가에서 한 4% 정도 손절을 잡고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3일 정도 모아가신다면 괜찮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 높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급등하고 기간 수렴이 거의 다 됐다 싶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할 때는요, 손절가만 여러분들 잘 지키신다면 혹여나 종목들이 뭐 시장이 급락하면서 부러지더라도 여러분들 크게 손실 보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문의 주신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인데요.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해서 여러분들 이제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코스모 화학이 신소재보다는 주가의 이제 등락률 면에서 좀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주는 종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상한가가 한번 앞에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그 포스코 케미칼의 이제 양극재 공급하는 이슈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LG 에너지 화학하고 GM에서의 이렇게 출자를 해서 만들어진 조인트 벤처가 있는데, 그 회사 이제 울티넘 셀인가 해서 배터리 회사를 조인트 벤처로 만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에서 이제 납품을 한다라는 부분이 이슈가 됐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 2019년 상반기부터 코스모 화학에서 이제 코발트를 납품하는 부분이 좀 이슈가 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세대 상단까지 이렇게 급등이 나와줬고요. 현재 이제 단기 과열 들어간 것 같은데 30분에 한 번씩 이제 거래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3일간은 단기 과열로 진행이 될 거고요. 코스모 신소재 역시 2차 전지 관련돼서 양극재, 양극팔 물질 이런 거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모 화학이 올라가면서 이제 같이 좀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18,000원 부근 여기가 좀 굉장히 강한 저항 라인인데 그 가격대를 지금 뚫어줬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뚫어주고 눌림 받고 지금 다시 재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못해도 2만 원 선까지는 상승 흐름이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이제 N자 상승으로 이렇게 이제 만약에 간다라는 가정을 해본다면 아직도 상승폭, 상승 여력은 굉장히 크게 남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앞에 전고점 한 22,500원이나 23,000원, 23,500원까지도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는데, 일단 눈에 보이는 저항이 2만 원이기 때문에 한 그 정도 설정을 하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상승 트렌드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손절을 잡는다면 조금 여유폭을 한 10% 정도 주시고, 상단으로도 한 10% 정도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되는 위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 문의 주신 종목이 이제 현대바이오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현대바이오 최근에 급등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먹는 부분이죠. 먹는 치료제를 이렇게 이제 임상을 위탁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의미 있는 고점들끼리 이렇게 저항선을 연결해 보니까 이 가격대를 돌파하면서 지금 강하게 시세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단일가 거래로 지금 들어간 지 12월 15일 날 들어갔거든요. 15일, 16일, 오늘이 이제 3일째입니다. 3일째인데 3일 동안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오늘 단일가 만약에 끝날 때쯤에 주가 더 올라 있다면 단기 과열이 안 풀리고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추후에 거래 정지도 이제 하루 정도 먹을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지금 단일가 달고 계속 올라가는 애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올라갈지는 알기 어렵겠지만
적당히 기술적으로 본다면 지금 약간 오버슈팅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일가 매매하는 자리에서 단일가 매매로 매매를 하겠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단일가 매매에서는 접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도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30분에 한 번씩 체결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들도 생기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일단 현대바이오는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단일가 매매가 끝난 이후에 주가가 한번 출렁하면서 급락이 나온다든지 그럴 경우에 단기간에 반등하는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신다면 그때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뭐 단일가 매매니까 재료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다시 한번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첨보인데요. 첨보가 이제 뭐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2차 전지 관련 주고 2차 전지 이제 소재 산업 관련해서 지금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각종 리포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뭐 매년 2배 정도씩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한 2023년까지도 그렇게 가파른 성장세가 좀 유지될 거다 하는 게 업계 전망이다 보니까 뭐 이쪽 2차 전지 관련해서 특히나 소재 쪽 진행을 하고 있는 첨보, 그리고 지금 아미노 테트라졸이라고 해서 이제 그 첨보가 요쪽이 이제 뭐 세계 1위라고 하네요. 자세하게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업계 1위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프리미엄도 더 쳐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뭐 기업 가치를 생각해서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숫자, 그러니까 나오고 있는 실적을 봐서는 현재 뭐 1조 8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평가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주가 상승 요인에는 기업에 대한 성장성, 내년에 이제 매출이 좀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영업이익도 한 2배 정도 높아질 가능성에 대한 그런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뭐 내년, 내후년에 성장성까지 지금 땡겨다가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은 일단 업계 1위라는 이제 그런 프리미엄이 있고 주가 우상향 정배열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매수 관점으로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지금 7%나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이 만들어질 때 그때 이제 저점 매수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지금 이런 식으로 신고가를 달리는 그런 패턴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고점권에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성장성은 있지만 주가가 과도하게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지는 뭐 알 수가 없어요. 얼마만큼의 성장성에 대한 뭐 프리미엄을 쳐주냐에 달려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좋아 보이는 종목들을 적당한 손절가를 잡고 기술적인 분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첨보는 만약 조정시 접근을 한다면 17만 원 하단, 그러니까 16만 9천 한 5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고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일단 양시장 방향 계속 갈린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0.25% 하락권에 머물러 있고요. 지금 2,760선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0.49%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오늘은 코스닥 쪽이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상승 종목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자, 오늘 시장 안에서 재직 관련주들 또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
시장 일단 중소형주 쪽으로 매기가 쏠리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 가격 급등에 따라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김선희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코스피는 좀 빠지고 코스닥은 그래도 0.5%가량 플러스권에서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시장이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진 않고 지금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대형주장보다는 중소형주 시장으로 시선을 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해서 중소형주 종목들 중에서 실적 개선이 확실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포트를 좀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큰 대형주, 특히나 이제 시총 상위주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하셔야 되고 그 외에 대형주 가지고 계시더라도 조금 중형주나 소형주 쪽으로 비중을 이동하시는 게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조금 매력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은 항상 연말에 이 양도세 우려감 때문에 약간 밀리는 그런 포인트도 있어서 중소형주들의 만약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올라가지 못한다, 하락이 나온다 한다면 아주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IT 종목들,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 굉장히 좀 많아요. 꾸준하게 좀 말씀드리고 뭐 수익도 내드렸던 종목 가운데 자화전자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뭐 이오 테크니스 같은 경우도 상승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런 종목들 하나 이따가 또 추천을 좀 드릴 건데, 자, 우선은 이전부터 해서 좀 추천을 드렸던 LG전자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 주가가 더 갈까? 아니면 전고점을 넘어갈까? 아직 넘어가지 못했어요. 넘어가지 못했는데, 여기서 떨어질까?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급격한 하락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조정이 어느 정도만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적 분위기를 타면서 10만 원대 안착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중저가 스마트폰 제품들 ODM 확대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2018년도의 고점 자리가 11만 원대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천천히 우상향하면서 11만 원대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LG전자 같은 경우 큰 조정이 나온다면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최소한 그래도 10만 원 이상에서 그래도 정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볼 테니 참고하셔서 매매에 도움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메디톡스예요. 메디톡스, 보톡스 전쟁에서 뭐 이겼다. 근데 대웅도 우리가 이겼다. 네, 서로 그냥 자기네가 이겼다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둘 다 이긴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이제 대웅제약에서 그 뭐 좀 침해를 했다고 보긴 하는데, 대웅도 사실 10년에서 그 제품 수출에 대해서 21개월로 단축을 시킨 것이고, 그리고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뭐 이래저래 뭐 둘 다 뭐 사실상 이겼다고 본 게 맞는데 사실 그렇게 싸울 필요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당장은 주가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뭐 대웅도 같이 좀 봐드리겠지만, 메디톡스 같은 경우가 주가 상황에서는 오히려 좀 패배자 느낌이에요. 바닥을 좀 확인하고 뭐 올려치는 좀 포인트가 나오긴 하는데,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어찌됐든 결론이 난 상황이잖아요. 메디톡스도 그렇고 대웅도 그렇고. 그렇다면은 현재 상황에서 더 나빠질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보톡스에 대한 전쟁에서의 리스크 자체가 완전 소멸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더 이상 싸움은 의미 없고, 회사의 본질적인 포인트에서 대응을 하는 게 맞고,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이전부터의 차트를 보자면 2014년도 주가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실적 회복이 나와주면서 또 경기 민감주들, 요즘에 사실 병원 힘들지만은 다시 한번 이제 뭐 치료제 나오고 백신 나오면서 병원 방문이 늘겠죠. 자연스럽게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현 구간대부터 해서 갑자기 크게 밀린다거나 하는 경우 때마다는 매수 관점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싸게 매수를 한다면 한 21만 원대 정도가 괜찮은 매력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1만 원 정도의 포인트 맞추시고 매수 대응하시면은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웅도 그렇고 대웅제약도 그렇고 상당히 조금 급등을 좀 하고 있어요. 10년이 아니라 21개월로 단축이 됐고, 또 21개월도 항소하겠다는 좀 의사를 보였잖아요. 자,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전 이제 고점 포인트에 딱 있습니다. 15만 원 넘어가는 자리가 6월 달에 나왔던 고점인데, 이 자리를 뚫고 갈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혹여나 다시 한번 15만 원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깨버릴 경우에는 심리적인 저항선 작용하면서 주가가 좀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15만 원 정도 이탈하면은 조금씩 분할 매도를 아주 긴 텀으로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은 하락에도 대비할 수가 있고 상승에도 대비할 수가 있으니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 대웅 같은 경우도 오늘 크게 올라가지 못해요. 조금 아쉽긴 한데 대웅은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현 자리거든요. 그래서 대웅 같은 경우는 짧게 본다면 최근에 그래도 오늘 시가 자리라고 볼까요? 한 4만 8천 원 정도나 한 4만 7천 원 정도 자리에 이탈 여부를 보시면서 역시나 천천히 분할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웅과 대웅제약 많이들 관심이 있으실 건데, 말씀드렸던 가격 포인트에서 조금 느긋하게 급하게 정리하시는 게 아니라 느긋하게 정리하시면서 긴 텀으로 좀 분할 매도 하신다면은 상승과 하락에 둘 다 대응이 가능하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실 주가가 일주일 이상 뭐 더 간다 그건 아니에요. 네. 올라가더라도 일주일 이내로 끝날 것이고 내려가더라도 한 일주일 안으로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 안으로만 잘 분할 매도하시면서 정리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꼭 봐야 될 가지 좀 봐드렸어요. 한국전력 많이 올라갑니다. 뭐 유가도 좀 뭐 요즘에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싼 편이기도 하고, 뭐 워낙 강세 이슈도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에서의 매출 확대 포인트가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주가에 좀 작용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은 4월 말에 보였던 이 고점 포인트 라인까지 해서 뚫고 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가격까지 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 사실 6만 원대도 있긴 있었잖아요. 사실 6만 원까지는 많이 힘들죠. 우리가 이제 1차로 고민을 해볼 때 바닥에서부터의 이 상승 포인트를 가서 다음 자리를 항상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자주 이제 말씀드리는 차트의 흐름을 보자면 이런 구간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고민을 해볼 때 이 자리, 이 갭을 메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전에 작년에 보여줬던 이 자리들, 27,000원대, 27,000원 정도의 자리까지는 조정을 거치더라도 꾸준하게 상승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가격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은 보유를 하시고 가져가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지니언스라는 종목 윗골이 많이 달고 떨어지는데 좀 위험해 보입니다. 4세대 보안 솔루션 기대감을 좀 급등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조금은 조심스러운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분봉 상황을 좀 보자면, 네, 저점 내리 깨면서 내려가는 그림이 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지니어스는 혹여나 다시 한번 한 7,900원짜리 이탈한다면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윤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코스닥 시장의 상승 탄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0.9%가량 지금 상승해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는 0.15%까지 낙폭을 좀 줄여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 규모를 조금 줄여내고 있고요. 오늘은 개인이 1,000억 원 가까이 코스피 시장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 매수해주고 있고 선물 시장까지 함께 매수하고 있네요. 자,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 오늘 수익률에 도전하는 날인데요. 포트폴리오부터 또 함께 확인하시죠.
네, LG전자 11.97%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LG이노텍도 6% 가까운 수익 내고 있고요. 광동제약 지금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CJ ENM이 2%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 CJ는 0.6%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누적 수익률 280% 가까이 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조금씩 이제 힘을 다시 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선 또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볼까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제가 그 전까지 해서 주로 이제 대형주 쪽으로 추천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대형주 쪽으로 계속 보다가 요즘에는 제가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약간 좀 중소형주 쪽으로도 제가 추천을 간혹 드려요. 그래서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형주 장세가 아니라 연말 끝자락에는 중소형주 담아놔야지 내년 초에 재밌다고. 그럼 지금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되냐. 여러 종목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YMC라는 종목이에요. YMC라는 종목이고요. 종목 굉장히 튼튼하고 좋습니다. 실적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고 매출액 포인트가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LCD 라인 관련해서 디스플레이 쪽으로 삼성 라인으로 들어가는 거고 주가가 많이 튄다면은 전고점 포인트까지 가뿐하게 갈 수 있거든요. 매수가 현재가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제가 11,000원은 우선 잡지만 항상 말씀드리죠. 방송 종목은 2에서 3% 많으면 5% 수익만 내시고 나오시면 어떨까.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큰 종목이라 반등에 대한 기대감 갖고 매수해보자. 오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선일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YMC였습니다. 이제는 좀 중소형주 쪽으로 눈을 돌려보자라는 전략과 함께 실적 기대감도 같이 안고 갈 수 있는 종목 YMC 종목 가격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코스피도 낙폭을 회복해 내고 있고 코스닥도 탄력을 조금씩 더 더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진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